야,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이세요. 네, 그래요. 처음이에요. 네. 네. 우리 의원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강소영 변호사 어떤 겁니까? 빼치기. 아니, 근데 우리 네. 배치기 떠오르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네. 이제 이러저러한 이력을 따져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지난 총선에서도 정말로 내로라는 출마자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셨고 네. 사실 지역구에서 현역이었던 홍정민 의원을 누른 거고요. 네. 이번에 군산시장이 됐던 김재준 후보랑도 경선 같이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본선에 가서 보니까 그 방송 많이 나오는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다투셨는데 네. 나름대로 선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몸으로 하는 거죠, 뭐. 제가 몸으로 하는 건 잘해서 그 선거가 이제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당내 경선이 한 3월쯤 합니다, 보통. 그러면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저 신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전에 9월서부터 이제 길에 서 있었어요. 예, 아침 저녁으로는 길에 서 있고 야, 그렇구나. 낮 시간에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할 땐 제가 하루에 13시간 정도 겨울에 길에 그냥 꼼짝 않고 서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는 제가 좀 자신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경선을 당내 경선 2번 그리고 이제 본선까지 하면 3번을 치렀는데 네.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근데 말씀만 이렇게 뚝심의 그런 그 신체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지 강조하시죠. 실제로는 당뇨로도 굉장히 오래 계셨고 네. 청와대 근무 경험도 마지막 공직이 민정비서관이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네. 높은 자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청와대 보면 한 50명 정도 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 약간 갑질하는 비서관이긴 하죠. 왜냐하면 인사검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 청와대 내에는 갑질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무서운 자리고 실제로 공직기관을 바로 세워야 될 자리이고 권력기관의 균형 그리고 견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시청자들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인사추천 후보자를 올라오게 되면 다양한 검증을 수행하다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이런 면모가 있어? 좀 이럴 때가 좀 있으세요? 하다 보면? 이런 게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은데 저희들이 주로 공직자들을 검증합니다. 아, 아시다시피. 그렇군요. 네. 예, 대한민국 저희가 마지막에 집권 5년 끝내고 대통령 기록원으로 자료 넘길 때 보니까 약 2만 명 정도를 검증했더라고요. 2만 명. 와, 진짜. 그러니까 예. 2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대부분 검증 대상이고 군으로 보면 이제 장성 진급 대상자인 대령급, 그다음에 경찰에서 보면 경무관급, 그다음에 검찰로 보면 예전에는 차장 검사급이었는데 저희들이 부장까지 내렸는데 네. 그렇게 검증 대상이었던 분들이 한 2만 명 됩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승진한 건 아닌데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 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힘세 보이고 갑질의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정권이 끝나고 나면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또 이렇게 당하기도 하시고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내내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네, 제가 민정에 청와대 5년 중에 민정에 딱 3년 있었는데 제가 딱 3년 동안 감사원 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까 제가 농담으로 청와대 오래 근무하지 마라. 지금 이재명 정부에 가 있는 제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가능하면 빨리 나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5년 단임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네,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취임 시기에는 계속 우회 하향할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가 그렇습니다. 내리막길만 네, 남았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길이죠. 음. 그게 하다못해 저희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지도 80%를 찍고 퇴임할 때도 45%를 찍었지만 권력을 내주고 나니까 뭐 거의 초토화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 몸 쓰는 거를 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영상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배치기 영상 좀 준비했는데 야, 이거 영상 좀 안 틀어주시기 되는데. 바랍니다. 아, 영상이 갑자기 멈췄네요, 보니까. 네. 그 아마도 이 김병기 당시에 원내대표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구술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도 이제 그 의원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과정에서, 네. 송원석 이제 그 당시에 원내대표하고, 예.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게 예. 이제 배를 치는 모습이었다. 운영이었나요? 네. 운영입니다. 운영이죠. 네. 실제 당시에 그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주 기자?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기현 의원님 성함을 이기현인지 이기현이 좀 헷갈렸어요. 네. 근데 배치기 이후에 기사를 쓰다 보니까 아 이분이 확실히 이기현이다 이렇게 기사를 확실히 이해하게 됐죠. 아, 근데 그래요? 배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네. 사실은 정치를 시작한 초선 의원인데 정치 실무장 오래 했지만 몸싸움했다 배치기한 정치인으로 남는 게 되게 저는 좀 아, 당황했어요. 네. 사람이 뭐 갑자기 유명해지면 뭐 이런 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을 좀 물을 좀 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재밌게 끝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여하간에 몸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에 제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입니다. 뱃살 빼겠습니다라고 제가 작년에 쓴 거죠. 아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유머로 승화시키셨어요 보니까. 네. 그. 그렇게 아 근데 네. 약속 지킬 줄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한 10kg 뺐습니다. 네. 야,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확실히 거물들하고 붙을 사주가 있는 건지 이번에 국회 옆방으로 이사 오신 분이 무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보니까요. 네, 네. 네. 어떻게 또 옆방으로 오게 됐습니까? 원래 전용기 의원이 쓰던 방이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14군데 진행이 되면서 저희 방이 제가 10층에 있는데 좀 더워요. 국회 맨 꼭대기층이어서. 그래서 역시 재선이라 머리가 좋은지 14명 뼈 아져 있을 때 다른 층으로 이제 이사를 가버려서 빈 방이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오나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올라오게 됐는데 제 라인 그러니까 10층에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민주당 라인이고 저쪽이 이제 국민의힘 라인인데 이쪽에 또 친한계 의원들이 많아요. 고동지원 의원이라든지 그렇구나. 배현진 네. 의원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설마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제 옆방으로 왔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말하는 도중에 우리 이정주 기자 목소리 듣고 싶은데 수음이 잘 안 된다고 아, 마이크를 예.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가깝게 좀 빼달라는 지적이 좀 있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또 한동훈 의원 하면은 네. 그 저격수 중에 저격수가 이정주 기자 옆자리 마련 드렸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간에 방에 네. 자주 놀러 갈게요. 오세요. 네. 저는 옆방은 관심 없어요. 의원님 뵈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의원님 뵈러 가는 거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당원 게시판이라고. 네. 제 2수사대입니다. 2수사대. 제2수사대. 네. 2수사대장님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아무튼 2수사대에서 수사하는데 저도 그 수사대 수사하는 만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사이버 수사대는 아닌데 광수대에는 몇 번 갔는데. 아니 진실은 밝혀야죠. 네, 그러면 밝혀야죠.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자 의견 주고 계신데 민큐미님 같은 경우는 유니폼 나눠주는 건가요 하셨는데 오늘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 유니폼을 입고 온 거죠. 네, 왜 입고 왔습니까? 아 요거 메시 제가 그 누카프 가서 직접 사온 건데 2014년도에 아 바르셀로나 가서요. 바르셀로나 갔어요. 네. 네. 그 참 어제 이제 월드컵 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이제 스페인의 1대0 승리로 끝났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경향 TV 나왔으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스칼로니 감독이었다 메시 바로 뺐어요. 아 아르헨티나 이기기 위해서. 바로 뺐어요. 그건 경기 보면 알아요. 근데 이 피파의 이 돈 장난 메시를 빼면 흥행이 안 돼.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야, 얘는 이것도 비판하는구나. 아니 저는 정말 축구인으로서 제가 아마 축구 좋아하지만 축구인으로서 정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네. 메시가 그러니까 물론 대스타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녔거든요. 그리고 너무 앞에 많이 뛰었죠. 많은 그리고 경기에서. 토너먼트를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체력이 빠졌어요. 그게 한두 경기지. 그러면 사실 객관적으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스타 메시도 오늘은 빼줘야 돼요. 막 스페인 막 2001년생, 2002년생 이런 애들 막 우당탕탕 11명씩 다니는데 메시 혼자 걸어다니까 아르헨티나가 10대 11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엔조 페란스 퇴장당해. 그러니까 9대 11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야, 네. 우리 그래서 이정주 그- 기자. 네. 이 이야기의 맥락이 뭐냐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뭐야 도대체? 예, 프랑스를 시사본부에서. 대표해서 우리 강소연 그렇습니다. 변호사. 네. 이정주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렇게 그 나이 많은 과거의 영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잘해왔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팀 스피릿을 얼마나 고양시켜요. 정신적 지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무조건적으로 계속 구형해서 안 된다. 그렇죠. 흘러간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가 네. 많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있어요? 네. 야, 그런 또 네. 뼈 있는 말이었어요, 혹시? 메시 예. 전성기가 0910 라인이거든요. 0910 때 잘 나가던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모 작가님. 아니 이거는 유시민 작가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하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20대, 30대, 40대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네. 그때 인격체와 60대가 넘어간 인격체는 다른 별개의 아니, 인격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2009년도 메시와 올해 메시는 전혀 다른 사람. 아예 다른 인격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한 명 더 있어. 아니 우리 제작진 얘기 나오니까 네. 유시민이 메시급이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반문도 하셨고 그리고 다른 의견 소개해드리면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이기현 의원님 우리 지역구십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통령님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써주세요 하시면서 무려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아, 네. 홍두부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어떻게 해야 전략투표가 되는 걸까요? 서미아 의원님 꼭 되셨으면 합니다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논의하면서 우리 강수영과 이정주의 머리를 빌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의원님 모셨으니까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 네. 공개적으로 이제 불출마 요구를 하셨는데 좀 어떤 배경에서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제가
당생활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94년도에 학교 졸업하고 바로 당에 가서 일을 시작해서 횟수로 벌써 몇 년, 32년 정도 야, 됐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직선제 이후에 저희 9번째 담임 대통령입니다. 5년 담임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5년 담임 대통령제 저는 정말 이제 효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개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정청래 대표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와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우리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당대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은 본인이 물러나 줘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본인에게도 미래가 있고 또 당도 이것을 전략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요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인적 교체를 하라는 경고다. 그 책임을 당대표가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격조 있게 말했던 게 그 정청래 다음으로 출마를 멈춰달라.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책임론이 뭐 사실은 정치 문법에 뭐 당연한 거였고 사실 뭐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에서는 늘상 이제 있어왔던 거였는데 이게 패배라고 규정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는 패배는 아니다. 어쨌든 승리다. 어쨌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잖아요. 우리 모두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또 역으로 또 불을 지폈던 건 합치면 진보가 연합하면 이겼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더 의아한 게 경기 남부의 시장도 쭉 졌고 말이죠. 성남시장 등등. 그리고 서울시장도 졌는데 거기가 조국혁신당하고 안 합쳐서 졌나?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한쪽 뭐 평택을 하고 울산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한쪽 측면만 자꾸 강조를 해서 기존 지지층들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우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강성 지지층이나 기존 지지층 결집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실망감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랜 당뇨 생활을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선출직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런 말을 꺼내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처음 이제 94년에 당에 왔을 때 지금 정치하신 분들이 있었던 분은 김민석 의원 출마전에 한 분이 계셨고요. 성영길 의원도 출마를 98년도에 8년도쯤 하셨던 것 같아요. 98년도, 99년입니다. 네. 정확하게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나오셨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2004년 총선에서 아마 17대 총선에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돌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안면이 있어요. 이 세 분과 또 오랫동안 일해왔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안면이 받쳐서 좀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당내 분열 구도가 굉장히 극심하게 갈 것이고 내부의 갈등 구조가 내부의 갈등이라는 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이게 옆집 아저씨랑 나랑 싸우는 거는 어떻게 수습이 가능하지만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싸우면다고 하면 이건 수습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파국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관련돼서 또 많이 봐왔어요. 9번의 담임 대통령과 그 시절의 여당의 변화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저희 민주당으로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도 그랬던 이 집권 기간 내에 생기는 문제는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정을 획기적으로 쇄신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이것의 정치적 책임은 결국은 집권당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한 몸이고 국민들의 마음에 합족한 결과를 못 내고 국민들이 분명히 너희들이 혁신해라 개혁해라라고 지적할 때 그때 개혁의 대상은 집권여당의 당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던 것이고 연임을 도전하시겠다고 하면 이거는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의 주인을 본인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필연적으로 5년 단임 내 대통령제에서는 당내 강한 갈등 구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예고처럼 실제로 전당대회 국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당청 관계인 것이고 심지어 자기 정치라는 화두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후보들 간에 이렇게 맞보는 모양새가 됐는데 현재 전당대회 모습들 이정주 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뼈아픈 전당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권 말기에 나오는 현상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2028년 총선이 끝나고 이런 전당대가 예를 들면 있다. 그럼 저는 이해가 돼요. 2030년 대선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단임제 대통령제 어떻게 보면 숙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만 1년 20일 지났나요? 그때? 지금 이제 만 1년 하고 이제 한 달 좀 이제 더 지났는데 저는 정치부 제가 12년인데 이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만 1년 20일 지나고 처음부터 이제 파열음이 일었는데 파열음. 네. 이거는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 그렇죠. 야당은 왜냐면 아니 누가 잡든가 안 해. 뭐 일단 내가 먹고 보자. 어쨌든 쓰러뜨리면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당은 만 1년 대통령한테 대통령으로부터 국정 운영이라는 게 기본 원 소스가 있거든요. 서로 협치를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전당대회를 야당처럼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사람들이 걱정 어린 시선이 크죠. 맞물려가지고 실제로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MBC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출마 이유를 이제 랭커가 물었고 거기에 답이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제가 요약을 해보면 정청래 의원 스스로가 밝힌 출마 이유는 코어 지지층 이반 현상이 정청래 지지로 투사돼서 사명감이 생겼다. 이런 식의 논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이제 그럴듯하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현상을 이제 규정하자면 아까 그 코어 지지층 그것도 어떤 의미냐면 결국 뉴미디어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난 10년여간 딴지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글을 쓰시면서 가장 그 여론의 향배를 잘 알 수 있는 곳이 거기라고 규정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야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계시고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각을 세우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지난 정치사에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없던 일인데 그러면 기존 정치사에 없었던 일이면 이번에는 다른 변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봐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모아져 있는 최소 20만 정도 되는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단단한 네. 이 코어들이 이게 이제 코어라고 지칭한다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결집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설령 대척점에 가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지지해 줄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서 설령 대통령께서 잘못하셔가지고 이반될 것 같다 민심이 당심이 이반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 대통령 잘하고 계신데 지지율이 몇 퍼센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다른 게시판이 하나 있고 거기서는 지금 대통령 비판과 비난이 수개월 전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선거공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원들 1인 1표시를 해놨고 당원들 표시만 땡기면 되는데 모여져 있는 사람들만 잘 챙기면 안 그래도 투표율이 낮을 것이니까 그러면 이 조직화된 이 표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왔는데 이게 논의 과정에서는 결국 대통령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다는 듯한 유시민 작가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본인이 이 상황에서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는 원보이스로 갈 겁니다. 이 대통령과 저희는 하나입니다. 내가 대통령과 의리를 지킬 겁니다. 이랬는데 유시민 작가는 갑자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막 비판해요. 이름을 냈죠. 네. 그래서 기자님들이 바로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코멘트.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 있는 사람들만 소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까지 이르렀다. 이건 정말 되짚어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은 이제 불출마를 촉구하는 글을 이제 본인 에세이에서 올리신 다음에 네. 혹시 정청래 전 대표랑 조우하거나 혹시 오가면서 뭐 이렇게 만난다거나 혹은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불행하게 없었고요. 이번에 외통일을 같이 하게 돼서 외통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 네. 그 간담회 때 잠깐 뵀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출마 선언을 그때까지는 아직 하기 전이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출마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단어를 생각을 드렸죠. 가지고 네. 그럼 출마를 선언하셔서 짝사랑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팽당하고 나니까 속은 좀 많이 쓰렸습니다. 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